반갑습니다. 차재국 장로입니다. 옛 영국 속담에 어떤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 집의 서가, 즉 책장을 보면 두 가지 책, 즉 이 성경책과 또 셰익스피어 전집, 이 두 책이 없으면 그 집은 사람은 살고 있으나 사실은 빈집과 다름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인들은 셰익스피어를 성경 다음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할 정도로 세계적인 대문호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 맥베스, 리어왕, 로메오와 줄리엣, 이런 유명한 작품들도 있지만 영국 그 셰익스피어의 초기의 작품인 약간 주목을 덜 받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란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버드 대학교 의대팀이 20년간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행복에 일정한 방정식, 공식이 있을까? 라고 한 질문입니다. 이 행복한 마음, 행복해지는데 어떤 공식이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20년간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작품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쩌면 우리 삶에 해답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 책은 시작이 프랑스 리시옹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리시옹 백작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백작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작은 살아생전에 프랑스 왕과 절친한 친구였고 또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자, 그가 죽게 되자 그 아들 버트람이 그 직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젊은 버트람 백작이 됩니다. 또 같은 도시에 또 한 집이 있습니다.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그 의사 이름이 제라르 드 나르본이었습니다. 그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왕도 잘 아는 주치의사였습니다. 그가 죽게 되자 그 헬레나, 외동딸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자, 이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버트람 백작 집에 헬레나를 좀 맡아달라, 후견이 되어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유언대로 헬레나는 버트람 백작 집에 가서 버트람과 또 그 어머니와 또 함께 세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레나가 버트람 백작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혼자서 사랑하게 됩니다. 천민과 귀족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헬레나는 혼자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프랑스 왕이 버트람 백작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자네 아버지가 나와 참 절친한 친구였다. 그러니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거두어 주겠다 해서 버트람 백작은 그 왕과 함께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헬레나는 짝사랑하던 그 청년이, 버트람 백작이 왕궁으로 떠나버리니까 이제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타오릅니다. 가슴을 혼자 앓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병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레나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보겠다. 헬레나는 그 유명한 의사 아버지로부터 비책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만 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서 헬레나에게 넘겨주어서 너가 꼭 필요할 때 이 약을 쓰라 그러고 남겨주었습니다. 헬레나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너가 누구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하니까 아 그래,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 내가 잘 알지. 그 너는 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네, 저는 아버지로부터 비책을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왕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너는 좀 안 된다. 아직 젊고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된다. 아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럼 너가 목숨을 내놓겠느냐? 예,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왕의 병을 고치게 되면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소원은 바로 어떤 귀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럼 내가 허락해 주겠다 해서 왕이 이틀 동안에 너가 나를 낫게 해다오 그럽니다. 그 헬레나는 네, 제가 이틀 동안에 왕의 병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책을 씁니다. 그 약을 드립니다. 왕이 그 약을 복용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틀 만에 병이 완쾌됩니다. 해서 이제 헬레나는 왕의 허락하에 혹은 왕의 명령하에서 버트란 백작과 결혼하게 됩니다. 버트란 백작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천민이지요. 해서 너무 이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왕이 결혼을 하라고 강권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올리자마자 이제 버트란 백작은 왕궁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헬레나를 집으로 시갓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정치 없이 다른 길로 떠나버립니다. 헬레나는 결혼식은 했는데 남편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멀리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트란 백작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날라옵니다. 읽어보니까 그 속에는 헬레나, 너가 나와 함께 부부의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내 손에 있는 이 반지, 이 우리 가문이 내려오는 가문의 반지인데 이것을 네 손에 끼었을 경우하고, 두 번째 조건은 내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둘 다 이룰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버트란 백작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멀리 가버렸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러나 헬레나는 굽히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먼 다른 지방으로 플로렌스 지방으로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떠나서 플로렌스에 가서 이제 그 수도원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는 머물 수 없으니까 하숙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숙집에 머물면서 그 하숙집 주인과 그 딸 다이애나 두 사람과 이제 친근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가만히 얘기를 듣던 중 바로 그 지방에 플로렌스 공장 밑에 버트란 백작, 자기 남편이 일하고 군인 장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버트란 백작이 이 하숙집 딸 다이애나를 혼자 흠모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 버트란 백작에 마음을 주지 않고 있지만 버트란 백작 혼자서 이 다이애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각관계죠. 헬레나가 자초지정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버트란 백작의 아내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사정해서 그 하숙집 주인과 다이애나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헬레나가 다이애나를 가장합니다. 변장해서 버트람 백작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헬레나는 버트람 백작, 자기 남편이죠. 남편의 손에 있는 반지와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바꾸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버트람 백작은 이제 플로렌스에서의 임무를 끝내고 파리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께 인사를 아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보니까 이 버트람 백작 손에 반지가 껴있는데 아주 눈에 익은 반지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왕이 헬레나에게 고맙다고 하사했던 하사품 그 반지였습니다. 버트람 백작, 너 손에 그 있는 반지가 헬레나 반지가 아니냐? 내가 줬던 반지인데. 아, 임금님, 아닙니다. 이건 제 반지입니다. 자세히 보아라. 그건 내가 줬던 반지다. 보니까 정말 헬레나가 끼고 있던 반지가 버트람 백작 손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좀 있다가 헬레나가 들어옵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왕이요,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결혼했으니까 부부의 삶을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거라.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이 버트람 백작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았다는 해피 엔딩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2022년 신년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끝은 왜 있습니까?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 없는 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아름다워야 끝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버드 의대 연구팀들이 발견한 것,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 10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마치 실타래처럼 서로 섞여 있다. 우리의 삶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데 섞인 실로 짠 청과도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의 답이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20년간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그 답이 너무나 손쉽게도 햄릿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이 한 권의 책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을 맺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